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자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죠, 그죠? 이 부자가 되고 싶은 게 뭐냐면 선택권에,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그죠? 뭐 남성분들은 주로 뭐 좋은 차를 이야기할 것이고, 또 여성분들은 뭐 명품이라든지, 그죠?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좋은 거, 뭐 또는 여러분들 또 뭐 먹고 싶은 것도 어때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잖아, 그죠? 뭐 주방장이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 뭐 오마카세라든지 뭐 이런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또 뭐 조금 더 폭넓게 보면은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죠. 뭐 여행을 한다든지, 뭐 들어는 내가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어때요? 더 좋은 나라를 찾아가는. 올해의 부자들, 우리나라에 2,400명이 달러로 바꿔서 갖는 돈이 21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다른 나라에 이제 가장 많이 갔던 나라가 이제 과거에는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이었다면 이번에는 두바이로 많이 갔답니다. 거기 왜 갔느냐? 이제 세금 때문에 이제 세금을 많이 안 내도 되는 그런 나라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본다면은 남자분들은 어때요? 내가 부자라면은 그 여성에 대한 선택권도 상당히 폭넓죠, 그죠?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쁜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원하는 남성, 뭐 젊고, 그죠? 씩씩한 남자를 원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가 있느냐?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 쓰면 부자가 된다. 저는 이 얘기는 가난한 사람의 어떤 표본이 아닌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만 한다라는 거죠. 물론 뭐 그게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부자들은 행동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뭐 비즈니스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게 되면 다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잘 될 수 있을까? 망하면 어떻게 되지? 또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주식을 하는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돈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세상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된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준비하려고 하는 자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할 때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내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없었다라는 거는 나는 한 번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실패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정상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난한 사람은 생각만 하고 부자는 뭐예요? 행동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표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미국의 경제 잡지죠, 그죠? 포브스라는 데서 1년에 한 번씩 세계 100명의 어떤 부자들을 쫙 나열을 해놨는데요. 과거에는 1위, 2위가 누구였냐면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불과 뭐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그의 이름이 떠올랐는데요. 지금은 1위가 누구냐면은 머스크입니다. 머스크가 5,060억 달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700조에서 800조 가량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머스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부자가 하는, 그죠? 부자는 무조건 행동으로 시작하는. 지금 머스크는 뭐예요? 항상 행동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부터, 그죠?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한번 첫 발을 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있잖아요.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시장이 강한 시장이 있고 버블이 낀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그죠? 강한 시장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술적 흐름, 뭐 차트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잘 본다고 되는 시장이 아니고요. 오히려 차트보다는 이 재료의 가치에 의해서 어떤 재료가 나와서 지금 이번 주에 보면은 대부분 그죠? 제가 그 밴드에서 아침에 올려드렸던 종목들이 그죠? 전부 다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날에 있었던 재료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죠?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그죠? 또 지금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재건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고 우리가 이제 관세 부분이 어떻게 된다 했을 때 뭐 조선주가 움직이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약에 어떤 기술적 흐름에 너무 고집한다면은 강한 시장에서는 그런 것이 맞지 않다. 그러나 하락장에서는 어떠냐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일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뚜렷한 매수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뭐 3,700포인트를 가고 뭐 4,000포인트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내 주식은 왜 이렇게 안 가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시장을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딱 두 종목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죠? 뭡니까? 지수를 견인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두 종목이 딱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뭐 수익권에서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럼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들은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이제 제시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니 해도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이제 움직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로보티즈를 중심으로 해서 그저 로보스타라든지 뒤에 하이젠 RNM이라든지 글로봇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뭐 그 로보라든지 이게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먼저 시작했던 군단, 그다음 시작했던 군단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소를 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반도체만큼 이 지금 로봇주들도 시장에서 어떤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움직이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과 조금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왜? 급등락이 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요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좀 기술적인 흐름을 같이 병행해서 왜 그러냐니까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특별한 지금 이슈가 없이 그죠? 그냥 그룹을 형성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선주 관련한 종목들은 물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이 조선주 관련한 종목들이 우리가 관세 협상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조선주가 아침에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트럼프가 이제 350억 달러, 3,500억 달러라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관세 부분이 아직 조금 그죠 물밑 작업에서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제는 좀 하락을 했지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료, 그죠? 만약에 이 관세 부분이 원만하게, 그죠? 좀 해결이 된다면은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그날도 현대차가 많이 치고 나갔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현대차 부품주들 서현이아라든지 뭐 송화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현대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조선주와 이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은 이제 이 관세 부분과 굉장히 민감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좀 된다면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고요. 이 뭐 반도체 하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시총이 사실 이제 이 코스닥 시총이 뭐 한 200조, 뭐 300조가 안 되고 그죠? 그 라인이고 지금 이제 이 시총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쩍 올려놨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거래소 시장이 한 2,000조 시장이면은 지금 거의 뭐 3,000조 시장이 다 돼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은 이 지수를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목표가 그죠? 단기적인 이제 얘들은 지수와 함께 간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3,700포인트에서 뭐 10만 전자 그죠?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48만 원의 목표가를 지금 제시했잖아 얼마 전에 그죠? 그러면 그 목표가가 그럼 계속 그렇게 되느냐?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 따라서 이렇게 살짝씩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요 지수대에서 요런 모습이지만 이제 지수가 조정을 본다든지 조정을 보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상승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추가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의 우리 시장이 앞으로 보는 비전을 봤을 때는 이제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은 사실 이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려면은 물론 이제 그 하루 거래 대금이 거래소도 지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은 뭐 많을 때는 막 17조 그죠? 뭐 10조를 훌쩍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10조를 넘지 못했어요. 하루 거래 대금이 아직도 뭐 8조라든지 뭐 7조라든지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려면은 이 바이오가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시총을 견인하니까. 지금 보면 거래소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삼성전자, SK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오르는 것처럼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은 코스닥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물론 뭐 시총 1위 알테오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막 흘러내려도 저는 그게 약간 매집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싸게 사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이제 코스닥 시장을 만약에 올리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시총이 센 애들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은 시총 관련한 종목들이 이렇게 뭐 하락을 하거나 웅크려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 물론 이렇다 보니까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뭐 과거에는 암이었다면 지금 약간 뷰티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로킷 헬스케어가 움직이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 어제 목요일 뭐 금요일 그저 아침에 반짝하면서 움직였던 NNC 바이오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시총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바이오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바이오 종목이 안 가는 건 아니니까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그죠?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고 또 비만 관련한 뭐 G2G 바이오라든지 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렇게 비만 뷰티 이런 쪽으로 지금 살짝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장이 그죠 재료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그죠 이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들이 싹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뭡니까? 중국을 이기려고 하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중 갈등이 팽배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마디 해서 그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히토리를 수출 통제하겠다. 이러면 뭐예요? 트럼프는 시진핑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하면서 대두 관련한 이런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듯이 이렇게 팽배하게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어떤 말에 따라서 이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히토류 관련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약간 해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토류는 지금 뭡니까? 중국 관련해서 중국의 시진핑이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이고 이 대두 관련한 부분은 트럼프가 얘기할 때 물론 어제도 샘표라든지 신성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시장이 약간 조정을 볼 때 이런 해지성 종목이나 다른 종목들이 치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강세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시장이 구부러져서 그죠? 만약에 완전한 하락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해지 종목들이 더 뭡니까? 상승을 세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상승을 했다가도 밀려버리고 추세적인 어떤 흐름에서 자꾸 벗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지난주 그때 금요일 날 그죠? 미국 시장이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움츠러들었잖아. 그죠? 그럴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때는 절호의 찬스다. 그때 잡으신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무난하게 가듯이 지금 이런 해지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제 재건주들도 살짝 나왔습니다. 시장이 약간 조정을 볼 때 그 재건주도 뭐냐? 트럼프가 뭐 다음 주에 그죠? 뭐 푸틴을 만나서 뭐 지금 우크라이나와 관련돼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뭐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그 종목 역시도 어땠습니까? 반짝하고 전부 다 음봉으로 내려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이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그죠? 뭐 제가 여기서 하는 뭐 유튜브 밴드 그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제 밴드에서 월요일 날 그죠?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밴드에 7시 한 40분쯤에 이제 글을 올려드리거든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시장 어떻게 되었나 뭐 내일 볼 종목들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움직일 종목들을 미리 이렇게 딱 말씀드렸는데 그죠? 전부 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움직였습니다. 그 상한가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렇게 종목을 드려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경험이라는 거는 저에 대한 경험, 그죠? 주식시장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답을 줘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좀 경험을 좀 많이 쌓는, 그죠? 사실 이 주식시장은 무슨 학문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걸 터득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오늘 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경험이 많아야만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 돌파 매매, 신고가 매매는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떠냐면 사실 뭘 사놓고,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투자를 한다, 그죠? 투자를 하면은 그냥 그걸 사놓고 자기 업무를 보면서, 그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은 투자지만은 이 경제방송을 보고, 그죠? 또 다른 여러 채널을 보면서 내가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싶다는 분들은 뭐예요?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그죠? 또 다음 날도 다음 날 사서 수익 내고 이런 구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는 그런 방송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런 구조라고요. 빨리 수익을 내는. 그러면 빨리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들은 어떤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느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세력이 들어와 있느냐,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보면은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 구조는 형성하고 싶지만 이 종목이 그런 유형의 종목인가, 이 종목은 어떤 유형의 종목인가도 분석하지 않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하시다 보니까 실패를 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다 올라가니까 주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거나 사면은 다 올라갈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지수가 요렇게 갈 때 가는 종목이 있고 요렇게 갈 때 가는 종목이 있고 요렇게 갈 때 가는 종목이 있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강할 때는 어떤 매매가 여러분들에게 해서 좋으냐면은 이 돌파 매매, 신고가 매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바닥에 사지 않아도 이 돌파를 하거나 신고가를 내기 전에는 어느 일정 파동이 바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뭐를 하느냐면은 여기서 자 보세요. 신고가는 반드시 땡땡땡의 과정을 거친다. 저 땡땡땡이 뭐냐면 행보라는 겁니다. 행보. 그러니까 지지. 그죠? 그러니까 행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술 많이 드시면 돼. 갈팡질팡 하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퍽 쓰러지고 이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주식도 그죠? 방향성을 정하기까지는 어느 라인에서 갈팡질팡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떠냐면은 그 갈팡질팡할 때 그죠? 이렇게 할 때 막 놀래가 던지고 또 이리 가면 또 가는가 보다 해가지고 또 손절하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 돌파 매매와 신고가 매매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장점이 저는 보세요. 단기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떤 수급이 형성됐을 때 한 파동만 딱 수익 구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한 파동만 수익 구조를 만들어도 최하 10%에서 30%, 많게는 5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기적인 것을 그냥 막 이렇게 스캘핑처럼 막 100원 먹고 튀어나오고 이게 아니고요. 어느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가 파동을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를 그린다면은 그 1파에서도 가장 안전한 라인의 한 파동. 그리고 3파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어도 그중에서 가장 안전한 한 파동.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단기적인 수익 구조를 잘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야 내가 저거 샀는데 더 갔어. 아 아까워. 그래서 막 거기 또 따라 들어가. 그럼 물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종목을 보면서 그 파동을 원해야 되는데 이 신고가 매매, 돌파 매매나 신고가 매매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께서 뭐 분석을 하잖아요. 뭘 종목을 뭐 사시려면은 막 그죠? 뭐 공부를 하고 스타디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돌파 매매나 신고가 매매는 분석할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분석이라면은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분석은 뭐냐면 이 기업의 가치, 이 기업이 어떻느냐, 뭐 좋으냐, 나쁘냐, 미래 가치가 어떠냐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필요가 없느냐? 이미 세력이 그죠? 세력이 이미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파동을 만들어 두고 그죠? 그다음에 행보를 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할까를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이미 분석이 됐다라는 겁니다. 파동을 여기서 이만큼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럼 세력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미 분석이 됐다. 대주주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떻고 어떤 재료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모든 재료들이 이미 다 그 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께서 분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돌파 매매와 신고가 매매에서 여러분들께서 분석해야 되는 거는 뭐냐? 기술적 흐름이죠. 그 기술적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봐주는데 그 기술적 흐름을 어려운 구간이 있고 쉬운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뭐야? 한 파동만 드시라는 거는 가장 쉬운 구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그 쉬운 구간만 딱딱 먹어도요. 최소 10%에서 30%라고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매매는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에서만 사셨다 하더라도 여기서 얼마만큼의 수익 구조를 얻을 수 있었느냐면은 주당 10,000원짜리는 그러니까 주당 10,000원이면 100주만 더 가도 100만 원입니다. 최하. 주당 10,000원의 폭을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얘가 지금 보세요. 이 앞에 그림이 지금 다 안 나와서 그런데 그죠? 지금 여기 보면 앞에 그림이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2만 원짜리 저 6만 원까지 만들어가지고 있고 이 지금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행보를 했단 말이에요. 갈팡질팡 했잖아. 이렇게 해서 팍 내렸을 때도 제가 뭐랬어요. 유튜브에서 매수하라고 했잖아. 여기서 해도 주당 10,000원 이상의 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다 던지는 게 놀래가지고 왜? 이 지지를 해서 이만큼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더 갈 수 없다고 했지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속임수란 말이에요. 속임수.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은 이 파동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파동 길이가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요게 대체로 한 30%의 라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30%를 못 먹어도, 그죠? 10%만 먹어도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거다. 얘가 지금 돌파를 했잖아. 돌파 매매를 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뭐 저 앞에서 이미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만들 때 세력이 전부 다 기본적인 분석은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투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로봇 관련한 종목들 돌파 매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이젠, R&M, 클로버, 뭐 그죠? KNR 시스템, 한라캐스터 로봇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걔들을 한번 잘 보라고. 아 그래 내가 이럴 때 여기서 그죠? 이 돌파 매매라는 거는 이렇게 일봉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분봉으로도 있어요. 분봉에서도 얘가 돌파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는 부분들을 보면 좀 예민하게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고는 것들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얘가 돌파를 할 건가 어떤가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좀 경험이 조금 가신 분들은 갑자기 그것도 막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좀 경험을 많이 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우지수 보면 어제는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갑자기 지난주에 그 미국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때, 그죠? 우리가 뭐예요? 블랙 먼데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 어제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어떻게 됐냐면은 막 종목들이 막 흔들렸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이제 이 미국도 지금 보면은 뭐 그저 뭐 은행 파산한다, 뭐 그저 뭐 저번에도 우리 2023년도에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 파산하면서 그랬지만 결과는 어때요? 이게 가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죠? 괜히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미국 시장이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쫄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미국 시장은 트럼프는 어떤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느냐면은 뭡니까? 위대한 미국이잖아, 그죠? 자기들이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지금 가장 강조하느냐면은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뭐 얼마 전에 대통령이 뭐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듯이 이 트럼프도 그죠?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부양해서 돈이 들어오게끔 해서 AI 강국을 만들겠다는 게 이 트럼프의 꿈이거든요. 왜 AI 강국을 만드느냐? 그래야 중국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알게 모르게 지금 AI 관련한 요런 뭐 안면 이슈 같은 경우는 독보적이잖아, 그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AI의 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AI 하면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좀 많이 발달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엔비디아, 그죠? 팔란티어, 그죠? 아마존, 그다음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라클 쫙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소프트웨어 쪽은 없잖아. 하드웨어만 있잖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는 그런 어떤 위대한, 그죠? 지금 AI 강국이 되어야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금리 인하를, 지금 파월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금리 인하를 자꾸 원하는 그런 어떤 트럼프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를 팍팍 밀면 어떻게 돼요? 봐봐라. 지금 이래 되니까 지금 금리 인하해갖고 빨리 이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런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는 어차피 미국 시장도 지금 내년에 이 트럼프는 절대 주식시장을 져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도 지금 주식 많이 하죠. 한 30%, 한 40% 가까이 되잖아. 주식한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 그죠? 과거에 500만에서 지금 1,500만 정도 뭐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미국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그죠? 미국 인구의 70%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느냐? 배당을 받아서 1년 먹고 살고 이런 어떤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시장을 막 이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조금 여유를 갖고 그렇게 좀 보시고요. 뭐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을 한번 보자 이거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 역사에 그 가장 뭐 태평하게 지냈던 왕이 누구예요? 선조임금이잖아. 그죠? 너무 태평스러웠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조임금이 두 사람을 시켜가지고 쟤들이 우리는 지금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일본에 보내서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이랬던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딱 가보니까 일본에 가보니까 막 전부 다 막 총 만들고 막 칼 갈고 막 난리를 지고 있어. 그리고 그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탁 나오더니 야 우리 조만간 너거
치러 갈 거니까 그리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선조 임금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한 사람은 정확하게 임금님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뭐 편안하게 있어도 됩니다. 쟤들은 우리를 칠 의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이제 딱 나오면서 그 친구가 물었어. 야, 네 나하고 똑같이 들었잖아. 분명히 쟤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고 했는데 너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 당시도 그저 조선시대도 어때요? 노론, 소론 해가 파가 엄청 많았잖아요. 나는 너가 하는 말을 무조건 반대로 얘기해야 돼. 너랑 내가 파가 다르니까. 그죠? 그런데 자, 그렇게 들었을 때 그럼 그 판단을 선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선조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 지금 걔들은 치러 올 수가 없어. 우리보다 그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어디로 막 도망가고 막 이래 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 터졌잖아. 그죠? 저는 여기에서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보느냐면은 저는 선조 임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입장에서 이 세 사람의 어떤 구조에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선조 임금과 똑같아.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또 막 내려가. 그죠? 그러면 유튜브에서 난리를 쳐. 막 금융위기 옵니다. 뭐 나라 망합니다. 막 계속 얘기해.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 뭐요? 또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어. 지금은 이렇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지금은 이렇지만 괜찮다. 그 나중에 또 제가 안 될 때는 뭐요? 현금화하라.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두 부류의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듣느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얼마 전에도 미국 시장 막 폭락했을 때 뭐라 했어요? 또 금융위기 온다. 뭐 환율이 뭐 1,400 얼마가 돼서 뭐 쫄딱 망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선조 임금 같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않고 좀 판단력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실력은 맨날 요 차트만 요 보고 막 올랐네 내렸나 이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얘기는 이거는 맞아. 그렇죠. 이거는 진영 논리에서 하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주가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사이클이라고. 이 사이클을 잘 타라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최악의 경우 그죠? 그렇게 맨날 그 뭡니까 뭐 금융위기 오라고 고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부류들 말대로 금융위기가 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거는 또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997년도 그 IMF 때를 한번 보라고요. 그때 지금 삼성전자 사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건 원래대로 액분하기 전 가격으로 보면 지금 그 500만 원짜리입니다. 주식이.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판단력을 갖고 그죠? 내동매매하지 말고 그죠? 주가가 조금 빠지면 쫄딱 망해요. 뭐 주가 조금 올라가면 또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의 좀 판단력을 키우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터치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주식시장이거든요. 보통 보면은 뭐 또 여러분들 이렇게 쭉 왔던 정부들을 보면 어느 정부에서는 또 이 시장을 주식시장을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하는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떻느냐?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뭡니까? 답을 알려줘. 가겠다고 했잖아요. 주식시장.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지금 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2%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전부 다 골고루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올려주고 아시겠습니까? 이 지수를 어느 정도에 만들어 두고 그죠? 그 예를 들어 3,700이든 4,000이든 어느 라인에 만들어 두고 나서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이게 뭡니까?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항상 이 주가가 움직일 때는 대형주가 먼저 가고 물론 그 전부 다 얘기하죠. 지금 뭐 한두 종목밖에 안 움직인다. 당연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안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의 균형. 그러니까 대형주를 먼저 올려놨고 지수를 좀 만들어놨고 그다음 지수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중소형주들이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시장의 끝은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소형주들이 그죠 난리를 칩니다.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막 그죠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10,000원 가고 20,000원 가고 이때가 완전히 뭐냐면 화랑이 되고 버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뭡니까? 몸도 풀지 않았고 웅크려 있는 상태예요. 웅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그 대부분 개인들이 뭐 코스닥 시장에 거의 뭐 80%, 90%가 개인들이 지금 여기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쫙 올려가지고, 그죠? 그럼 이 코스닥 시장에 있는 물, 내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내 종목 안 가. 그럼 뭐야? 팔까 아닙니까? 그죠? 아, 삼성전자 사야지. 10만 전자 간다는데, 20만 전자 간다는데, 그죠? SK하이닉스 뭐 100만 원 간다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버블이 막 이렇게 끼잖아, 지금. 그럴 때 그럼 이걸 쫙 다 팔아. 그 또 그거 가서 꼭지를 딱 사. 그죠? 근데 또 그 내가 팔고 난 이 종목이 확 날라가. 그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차분하게, 그죠? 아, 이렇게 돌아가구나. 그럼 내가 돈이 있으면, 그죠?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하고, 아, 내가 자금이 좀 이러면은 요걸 조금 지켜봤다가 요런 현상들이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요런 지혜를 발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의 가장 화랑은 지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완전히 뭐 미친 듯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은 뭐냐? 지금 깔짝깔짝 움직인다고. 바이오가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지금 보면은 아직 완전히 움직이진 않는데 지난주부터 약간 이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가 움직여줘야 확 달라붙느냐면은 바이오랑 2차 전지란 말이에요. 왜? 2차 전지를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난주부터 약간 2차 전지가 그죠? 몸을 풀려고 지금 막 까불고 있어. 지금 보면은 막 나중에 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막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그죠? 이 항상 이게 보면은 역사는 반복되듯이 이 끼가 있던 그는 종목은 또 한 번 세월이 지나도 또 그 끼를 막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코스닥 시장은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는 그런 전략 한번 펼쳐보시고요. 지금 제가 오늘 좀 특징주로서 지금 이 하이젠 RNM도 뭐야? 전부 다 돌파했죠. 그죠? 이 지금 뭐 상한가 치면서 이 돌파를 했고 지금 모양새를 이렇게 눌림을 주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기준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준봉을 했을 때 5일선을 깨지 않을 때는 어떻고 지난주에 다 설명드린 대로 요즘 하이젠 RNM도 좀 관찰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현대 무벡스 같은 요런 애들도 지금 다 보세요. 이 지금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뭐냐면 지금 현재 뭐를 벗어난 겁니까? 돌파를 하고 그 기준에서 돌파를 하고 신고가를 쓰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쉽게 안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보라는 거죠. 제가 기본적인 분석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뭐 선수들이 다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거 분석할 거 뭐 있어요? 그죠? 기술적인 걸 보라 이거죠. 기술적인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보는 전략. 한라캐스터 아주 이 지금 완전 거래대금이 엄청 터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엄청 터지고 지금 보면 아주 차트가 어때? 완전 예술입니다. 그죠? 누군가 그림을 아주 멋지게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죠? 제 방송을 들었다면 지금 벌써 따블로 와 있죠. 그죠?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그죠? 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은 뭐냐면은 지수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3,700포인트가 돼 있다, 뭐 얼마가 돼 있다 이렇다고 뭐 금방 뭐 팍 꼬꾸라질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그죠? 이게 내려갈 때도 이렇게 팍팍 안 내려 한번 팍 내려갔죠. 사실 미국 시장은 저기서 이렇게 좀 지지하다가 제가 봤을 때 한 단계 더 살짝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시장은 뭐냐? 여기서 그 라인을 그 박자를 맞추기는 하겠지만은 미국 시장보다도 그렇게 지표가 팍팍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한번 탁 무너지고 나도 회복하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신규로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다소 부담감은 있어요. 얘가 얼마를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얘도 지수와 그럼 삼성전자는 뭐와 뭐를 같이 봐야 되느냐? 지수와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 그죠? 요런 거. 얘 조정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얘가 먼저 조정을 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죠? 사실 이제 요 부분은 지금 뭐와 맞물려 있느냐면은, 그죠? 지금 얼마 전 목요일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결론이 나기로 했지만 파기환송이 돼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불법 자금, 그죠? 이것이 불법 자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재산 분할이 이제 위자료는 20억이 결정났지만 재산 분할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심에서 이제 2심에 파기환송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면은 이 불법 자금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안 갚아도 된대요. 법적으로 그렇다네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고스톱 치다가 그죠? 옆에 사람한테 야, 씨, 100만 원 빌려줘. 이래서 했어. 그럼 그 사람이 빌려줬어.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 잃었어. 그래도 안 갚아줘도 된대요. 왜? 그게 그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면은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될 때가 20만 원대였거든요. 이 하이닉스가. 지금 40만 원대 돼 있잖아, 그죠? 그럼 20만 원대 얼마였냐면은 4조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재산이 최태원의 그 17.9%를 가지고 있어 4조 정도가 된 자산인데 만약에 그 300억에 대한 불법 자금이 그게 도움이 안 됐다고 그거를 빼버리면은 한 3조 가까이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이게 40만 원이 50만 원이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자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럼 보통 이제 여러분들 뭐 여기도 뭐 이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 자산의 반을 나누잖아, 50%를 나누잖아, 그죠? 뭐 이 옛날에는 뭐 남자들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많이 줬지만 요즘은 어때요? 그거 없이 그죠? 자산을 그냥 무조건 딱 50%인데 얘는 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1조 3천억도 한 35% 정도를 책정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기준에서 다시 그죠? 그 불법 자금 300억에 대한 그걸 뺀다 하더라도 지금 한 뭐 5조, 뭐 6조 이래 된다면 뭐 최소한 그죠? 또 한 몇 조는 한 1조 이상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노소연 그 관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결론이 그래 났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SK 하이닉스는 또 약간 또 휘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상황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적으로 오르고 내리고만 보지 말고 그죠?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매매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그죠? 내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트레이딩이지만 SK 하이닉스는 뭐라고 했어요? 치고받고 해야 된다 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조금 그런 얘기가 나와버려. 그럼 재산을 어떻게 뭐 지금 당장 조 단위의 돈을 하려면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도 어떻게 했어요? 상속세 낸다고 전 뭐 가족들이 전부 다 뭐 주식 팔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얘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이혼 소송이 그죠? 만약에 다시 그렇게 뭐 1조 넘게 뭐 이렇게 줘라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항상 요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뭐 누가 옳으냐, 누가 나쁘냐, 뭐 도덕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죠?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제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하겠다. 참고적으로 가서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 급등주들 있잖아, 그죠? 지금 보면은 급등주들 지금 뭐가 대표적으로 급등주가 뭐예요? 로봇이잖아요, 그죠? 로봇주는 돌파 매매도 했지만 또 어디에 속합니까? 급등주에도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급등주에 요즘은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머니의 주인공들은 보통 아닙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 에코프로를 그죠?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 6만 6천 원까지 그 종가상으로 7만 3천 원까지 갔다 6만 6천 원까지 밀었다가 이 롤링 작업을 한번 보라고요. 그만큼 뭐냐? 지랄 맞게 하죠. 지랄 용천을 하죠. 사자성어로.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 고점을 차트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적 흐름으로 딱 여기가 내가 지금 단기 고점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현재가 창을 보면서 이 제자리 뛰기라는 게 뭐냐면 이 고점에서 있잖아요. 그 위에서 이 파동이라는 건 하루에 한 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파동이 자꾸 나와. 올랐다 내렸다. 하루에 뭐 두세 번씩 나와. 거기서 제자리 뛰기를 계속해. 그럴 때는 약간 단기 고점에 그런 어떤 냄새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완전히 눈에 확 띄게 보여주는 거는 언제냐면은 올선. 기술적으로 올선을 팍 깼을 때. 근데 그 올선을 팍 깼을 때도 파동 길이를 보라 이거예요. 이 파동 길이가 밑에서 몇 배가 올라왔느냐에 따라서 올선을 깼을 때와 그죠? 그러니까 밑에서 그 파동 길이가 짧았을 때 올선을 깼느냐, 파동 길이가 많이 나오고 올선을 깼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여튼 이 급등주는 파동이 많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올선을 깬다라는 거는 그것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급등주의 단기 고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금 제가 이제 바이오 시장, 죄송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뭐라고 했어요?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붙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불이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 에코프로가 이것도 역시 액분했습니다. 얘도 지금 10만 원짜리를 단기간에 뭐 한 달도 안 되죠. 그죠? 막 150만 원까지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위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지금 현재 정부 정책, 그죠? 지금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막 치고 못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테마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시장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걸 떠나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뭐라고 했습니까? 외인들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는 원전을 부르짖어도 지금 이 정부는 뭐예요? 원전을 안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원전주들은 어떠냐면 가다가 주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2차 전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얘들이 고개를 들고 나왔어요. 기술적으로 해석 불가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되면 뭐예요? 뭐 눌리면 매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눌려줄지 안 눌려줄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야 되나? 있는 그대로. 얘도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거의 조 단위로 돌았어요. 얘 지금 금요일 날 2조 가까이 넘게 들어오고요. 하루 거래 대금이요.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코프로는 화려한 전력이 있죠. 과거에. 그죠? 그러면 이 주가라는 거는 그 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종목을 보실 때 얘가 과거에 어떤 끼를 가졌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상한가를 많이 친 종목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종목들 보면은 이렇게 밀리고 나서 한번 대반등, 기술적 반등을 한번 주고 죽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뭐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려고 그래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파동이 다 나오고 디프리 파동에서 한번 그저 되돌림을 할 때 그걸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고 하다가 또 재수 없으면 완전히 팍 밀려버리게 되면은 팔 기회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끼가 많은 종목들은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그 끼를 그죠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죠? 에코프로 BM 지금 어때요?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들 차트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에코프로 BM 그다음 뭡니까? LNF 그죠? 이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밑에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죠? 지금 제가 드렸던 그림들 봐봐요. 모양이 똑같잖아. 그럼 뭐예요? 그룹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주가가 움직이려면 지 혼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그룹이 형성되어 있을 때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제 뭐예요? 후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후성은 뭐냐? 반도체야. 근데 지금 또 뭐예요? 2차 전지로 싹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렸던 종목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워렌 버핏의 원칙 알고 계십니까? 워렌 버핏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뭐예요? 돈을 잃지 않는다. 주식시장에서. 두 번째 원칙은 뭐예요?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거다. 결국 이거는 뭡니까? 돈을 잃지 말라는 거죠. 주식해서 투자해서
돈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에 바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